2025년 6월 5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60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가자지구로 납치해 간 지 60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마스는 인질들을 이스라엘 가족품으로 되돌려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이 어쩔 수 없이 가자 공습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멈출 수가 없는 일이죠. 하마스는 전 세계를 향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릴 생각하지 말고 인질들을 무조건 조건 없이 되돌려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자 지구에 구호 식량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또 의약품도 들어가는 것이죠. 하마스의 상당 부분 세력을 다 잃었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무기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쯤에서 가자지구에서 손을 털고 나올까요? 전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자지구에는 인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자지구 주민을 향해서 방패로 삼고 또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하마스는 결국 본인들은 물론이고 가자지구를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하마스는 버티지 말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의 인질들을 모두 풀어줘야 합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떤 분이 댓글로 이유진 PD가 베이시스트였네요 라고 썼어요. 네. 다음 주부터 내가 오프닝 멘트 할 때 옆에서 베이스를 연주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습 좀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자지구 소식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군이 열심히 가자지구를 향해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요즘엔 주로 칸 유니스, 이스라엘 남쪽인 것 같아요. 그 인근을 타겟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IDF가 칸 유니스 포위적으로 삼아서 작전을 진행했는데요. IDF에 따르면 칸 유니스에서 100개 이상의 로켓 부품과 기타 군사 장비가 보관된 무기 저장 시설을 찾아내서 해체했다고 합니다. 해당 작전으로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가 사망했고요. 그리고 테러 관련 시설과 군사 시설도 추가적으로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가자지구에서 수백 개의 폭발물 그리고 또 무기들을 이스라엘 군들이 엄청나게 발견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폭발물이고 어떤 무기들이 얼마나 발견됐습니까? 일단 발견된 거는 수백 개의 폭발물과 폭발 장치 그리고 무기들이었는데요. 폭발 장치는 먼저 UNRWA 운루와 자루에 숨겨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IDF에 따르면 이 자루가 음식을 담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던 자루인데 가자지의 세자이아 동네에 있던 학교로 사용되었었던 건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한 800개 이상의 폭발물과 무기들은 주거용 건물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에서 IDF가 며칠간의 작전을 한 끝에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가자지구 안에는 이렇게 폭발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폭발물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 측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동전차 작전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군이 장소를 이동하거나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피해 상황들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가자 북부 자발리아에서도 이스라엘군이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해당 길목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이제 3명의 군인이 사망했고요. 차례로 사망한 군인은 20세 리오르 스타인버그 상사, 20세 오펙 바르하나 상사, 그리고 22세 오메르반 겔더 상사였습니다. 이 3명은 모두 기바티 여단 구대대에서 복무했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2명의 군인이 중상 그리고 9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그동안 이렇게 들여보내는 것들을 하마스가 중간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나눠주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 하마스가 중간 착복이라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빼돌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그 미국 주도의 구호단체가 직접 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또 나눠주는 과정에서 워낙 막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난민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쏘고 심지어 뭐 탱크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해서 수십 명이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저렇게 이 구물자를 잘 나눠줄 수 있을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스라엘 군이 쐈겠지, 발포했겠지.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군인이 쏜 게 아니라면서요? 네. 해명을 통해서 사건 당시 가자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항공 감시 영상을 검토한 결과 언론들이 보도한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요 사태라는 것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한 사상자도 없었고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발생한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로 확인되는 드론 영상을 아이디프가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이스라엘군이 아닌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들이 사람에게 총격을 가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적십자는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마스일까요? 하마스 이번에 또 하마스는 아니고 다른 이제 괴한들도 많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적십자가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이라고 칭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해당 건의 총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고요. 그리고 하마스도 이번에 뻔뻔하게 이스라엘의 학살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그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이 저렇게 자기네들을 이 난민들을 향해서 동족이죠. 총을 쐈는데 이걸 또 이스라엘이 쐈다라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이렇게 그 전 세계 언론들 특히 그 미국 언론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진실과는 정반대로 엉뚱한 이 내용으로 이스라엘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허커비가 또 뭐라고 또 한마디 했다고 그러네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번에 허커비가 해당 보도들은 거짓이고 그리고 그 유일한 출처가 하마스 테러 조직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해당 언론들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보도를 충실히 하겠다는 그 다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덧붙여서 이런 무모하고 무책임한 보도가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폭력을 조장한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지난달에 있었던 워싱턴 총격 사건과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또 한 번 일어났던 반유대주의 범죄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조현영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 가짜 보도, 가짜 뉴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 언론이 앞장서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게 반유대주의 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반유대 사건이 또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5월 21일 날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워싱턴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고 또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일어났어요. 어떤 범죄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네, 이번에 콜로라도 볼더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집회에서 한 남성이 화염병과 급조한 화염 방사기로 집회에 나온 이들을 공격해서 12명이 이제 부상을 당한 그런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테러 용의자는 45세의 이집트 국적자인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으로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솔리먼은 1년 넘게 해당 테러를 계획을 했고 근데 처음에는 총기 난사를 계획을 했지만 이민자 신분이다 보니까 총기 구매가 거부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휘발유랑 유리병을 활용해서 화염병을 제작을 집에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화염병 16개를 추가적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미국으로 이민하는 그 무슬람 국가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는 사람들 특히 이렇게 그 날짜 어기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 사람들 불법 체류해서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이게 범죄를 일으키고 그 범죄가 주로 이제 반유대주의 범죄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 학생들 유학생들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사상 검증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트럼프의 그런 정책을 좀 많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그나저나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하고 지금 계속해서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핵 협상에서 미국이 이란에게 일부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방안이 이란 핵 문제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이란이 전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잠정 조치를 취한 그 제안인데요. 다만 이후에는 이란 자국 내에 있는 모든 핵 농축을 중단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우라늄 농축 없이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의견을 고수하는 듯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요즘 계속해서 또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 5월 31일에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날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IDF는 레바논 남부의 데이르 알 자라니라는 지역에서 헤즈볼라 로켓 사령관인 모하마드 알리 자물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물은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로켓 공격에 연루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헤즈볼라가 가자 남부에서 테러 인프라를 재건하는 노력에 동참한 인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1일에도 또 역시 헤즈볼라를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이날은 또 이 헤즈볼라 대원들이 여러 명 사살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먼저 IDF는 레바논 남부 나바티의 아르노운 지역을 공습을 해서 헤즈볼라 대전차 부대원 1명을 사살했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또다시 공습을 해서 레바논 남부 아이타 알샤브 지역에서 헤즈볼라 포병대의 테러리스트를 추가적으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바빠요. 가자지구에서도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도 전쟁을 하고 또 지금은 또 시리아하고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시리아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했다고요? 네, 이번에 시리아 남부의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의 골란군을 향해서 로켓 2발을 발사한 것인데요. 다행히도 그 두 로켓 모두 개활지에 떨어져서 부상자나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 해당 공격은 2024년 5월 이후로 시리아에서부터 처음으로 공격된 로켓 공격이라고 하는데 시리아 과도정부 알샤라 집권 이후로 처음 공격한 그 로켓 발사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스라엘 쪽 피해가 없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도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퉁치고 넘어갑시다.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히 보복 공격했겠죠?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군의 포병과 전투기들이 시리아 남부에 있는 시리아 정권 소유의 무기고를 공습을 했는데요. IDF는 시리아 정권이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대 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IDF는 이스라엘 국가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에 맞서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